빅튜브입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게 되면 몸이나 마음이 불편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장애 등급을 받은 분들도 있고 등급은 받지 않았지만 불편한 분들도 있고 장애는 아니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불편함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을 할 때 이분들을 위해 투자를 하고 배려를 하면 이분들도 그런 불편함이 없는 사람들과 똑같은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어떤 원인으로 인해 불편함이 있다면 그 원인이 완전히 제거되기 전까지는 그 원인이 없었을 때와 똑같은 생활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근본 원인이라는 것을 제거할 수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정된 자원을 이용해서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덜 불편하게 불편함을 덜어주는 정도까지입니다. 애초에 시간과 노력과 돈과 배려를 무한정 투입해도 원인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로 다른 사람과 똑같은 생활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조금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자원이 너무 많아지게 된다면 그 또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개선책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서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불편한 분들이 완벽하게 편하게 지내게 하는 것은 이상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지 현실 세계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냥 돈을 때려 붓기만 하면 완벽한 상태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더 많은 돈을 쓰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무작정 돈을 많이 집어넣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완벽한 상태가 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행용 캐리어를 가지고 다니는 분들은 길에 있는 점자 블록이 얼마나 불편한지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작은 바퀴가 있는 물건들은 이 점자 블럭에 걸려서 굉장히 불편합니다. 캐리어야 뭐 그렇다고 치고 경량 유모차 같은 경우도 점자 블록에 잘못 걸리면 충격이 가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점자 블록은 미끄럽거나 발이 걸리는 경우도 있어서 저희 집 아기도 점자 블록 때문에 넘어져서 이마가 깨진 적이 있었습니다. 저상버스는 어떻습니까? 휠체어를 탄 사람이 버스를 타기 위해서는 저상버스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상버스는 그 특성상 바퀴 자리만큼의 공간이 없어지게 되고 좌석을 놓을 수 있는 자리는 더더욱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상버스의 경우는 일반 버스에 비해 통상적인 노약자석이 훨씬 적어지게 되는 겁니다. 휠체어를 타는 사람의 편의를 위해 투자하면 다른 노약자의 편의가 그만큼 감소하는 겁니다. 지하철 휠체어 자리 같은 경우도 그렇죠. 지하철 휠체어 자리를 하나 설치하면 노약자석 3개가 없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휠체어 자리 하나를 없애거나 노약자석 3개를 없애거나 중 하나일 뿐이지 둘 다 선택을 할 수 있는 옵션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안내견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시각장애인만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부분에서 고통을 받는 분들도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 중에는 동물에 대한 공포증이 있는 분들이 존재합니다. 동물에 대한 공포증이 있는 분들 중에 특히 개를 무서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귀신이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아는 사람도 밤에 으슥한 곳을 돌아다니면 본능적으로 무섭게 느끼는 것처럼 그런 공포증이 있는 분들은 안내견이 무해하다는 사실을 머리로는 알지만 여전히 공포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안내견이 많이 돌아다닐수록 이런 분들의 권리는 침해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시각장애인만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 또한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역시 우리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타협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의 인권을 생각해서 강제입원 같은 것을 잘 못하게 법을 바꾸게 되면 병식이 없는 정신질환자들 중 위험한 사람들 또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중증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완벽에 가깝게 보호하게 되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특히 약한 사람이나 스스로를 보호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 겁니다. 중증 치매 노인을 구속해두게 되면 치매 노인이 실종되거나 다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치매 노인을 구속하는 것 자체가 치매 노인의 인권에 반하는 행동입니다. 치매 노인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그래도 자기를 묶어두게 되면 그만큼 고통스럽고 힘들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은 중증 치매 노인을 구속하거나 구속하지 않거나 뿐이지 둘의 장점을 합친 대책 같은 것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리가 없는 사람을 위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 로봇공학을 이용해 진짜 다리와 똑같은 기능을 하는 다리를 만든다거나 생명공학 기술을 발달시켜서 진짜 다리를 만들어 붙인다거나 마법공학을 이용해서 뭘 만든다면 궁극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건 지금 현실 세계에는 존재하지 않는 대책입니다. 뭐 나중에 더 좋은 방법이 개발된다면 더 좋은 방법을 적용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그런 게 없는데 없는 걸 가지고 뭘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대책을 세울 때 항상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그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이상적인 목표를 세우고 그 이상적인 목표에 접근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적인 목표라는 것이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코 도달할 수 없는 목표를 세우고 노력을 하더라도 목표와 현실 사이의 괴리가 크다면 별 문제가 되지 않고 괜찮습니다. 노력을 들여 현실을 바꾸더라도 목표와의 거리는 여전히 충분히 떨어져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목표를 세웠을 때 목표
목표와 현실의 거리가 점점 더 가까워진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상적으로 설정했던 목표에는 결코 도달할 수가 없는데 목표에 조금 더 다가가기 위해서는 노력과 시간과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이건 마치 우리가 빛의 속도에 도달하기 위해서 물체를 가속시키는 경우와 비슷합니다. 빛의 속도보다 한참 느린 속도에서는 물체의 질량 증가분이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라 가속하고 싶은 만큼 에너지를 들여서 가속하면 됩니다. 하지만 빛의 속도에 근접할수록 조금 더 가속을 하는데 들어가는 에너지가 무한대에 가깝게 늘어나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무한대의 에너지를 소모하고도 빛의 속도에 결코 도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목표에 다가갈수록 자원이 훨씬 더 많이 소모된다는 점과 그렇게 자원을 소모하면서도 결코 궁극적인 목표에는 도달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 없이 그냥 좋은 의도만을 가지고 현실을 무시하는 접근을 한다면 결국 많은 노력과 시간과 에너지와 비용만 들이고 별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한대의 자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한정된 자원과 노력과 에너지를 가지고 최선의 결과를 뽑아내야만 하는 겁니다. 영상 요약하겠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한 일들은 필요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도달할 수 없는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무리를 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경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